네, 안녕하십니까. 고정환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좀 찾아보고 하신다면 그런 분들의 지인이거나 가족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또 어떠한 도움을 좀 취하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실형이 선고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으신 거는 판결문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또 판결문은 또 우리 여러분들이 가족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셔가지고 사건 번호를 이제 말씀하시면 판결문을 직접 떼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또 접견 등을 통해서 교도소에 계신 분한테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판결문을 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음주운전이 수차례 반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 횟수가 단순하게 1, 2회라 하더라도 그분께서 좀 중대한 뺑소니를 내셨다거나 또는 대인 대물 사고를 내셨다거나, 경우에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또 무리를 일으켰다거나, 또는 사후에 추가적으로 음주를 하신다거나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법원에서 이제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1심에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대부분 다 항소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 1심 사건인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이제 항소를 해서 2심으로 가게 되는데, 2심으로 가게 되면은 판사도 바뀌고 법원도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항소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는 뭐가 되냐면은, 항소심에서 형이 깎이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이 풀려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받았다면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또는 벌금형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이 통상 한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 3개월 정도 걸릴 때 항소심 판결을 하면서 항소심 판사가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해주면 그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재판을 받고 있으신 분이, 교도소에 계신 분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이제 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다양합니다. 지금 1심에 선고받은 그런 형에 있어서 이번이 음주운전 횟수가 몇 번째인지, 그 다음에 교통사고, 대인 대물사고 났을 경우에 피해자하고 좀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수치는 얼마인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이런 다양한 어떤 사정들을 종합해서 법원에서 이제 판사한테 1심과는 다른 사정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집행유예 선처를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판사를 설득시키면 항소심에서 나올 수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선임해서 다시 한 번 더 집행유예로는 이제 석방이 된다거나, 또는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돼서 이제 석방이 된 경우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경우에서는 특히 음주운전 2번인 경우에 판사가 좀 굉장히 엄하게 벌을 내려가지고 실형에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이 2번이라는 점을 어필해가지고 나가실 수가 있었었고, 3번, 4번, 5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는 경우에는 또 합의를 해서, 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정을 감안해 달라고 해서 또 선처를 받아서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을 두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실형이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됐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음주운전 자체의 사정, 또는 또 개인이 처한 사정,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를 한 몇 명이나 부양하고 있다, 또는 집안에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이 나가서 반드시 일을 해서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그 피고인 자체가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야기해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실형이었지만은 몇 개월, 통상 한 3개월 정도 복역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법정구속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중원죄로 실형이 선고되었다 보시면 되고, 항소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대응들을 잘 해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이제 찾아보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릴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물으신 분이 계십니다. 한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기간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급해요. 그러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가요? 라고 문의를 주신 분이 있는데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석 청구를 해볼 수 있긴 있습니다. 다만 보석 청구를 했을 때 판사가 그거를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이미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서 판단이 아직 안 난 상태에서 미리 그 사람을 보석으로 이제 빼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거의 받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말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정말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들이 입증이 된다면, 소명이 된다면 법원에서 보석을 해준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런 예외에 당하는 경우라면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당장 이렇게 혈액투석을 하지 않으면 중병에 걸린다든지, 당장 지금 암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진료 예약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나가봐야 된다든지,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보석으로 중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좀 희박하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항소심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이 항소심이에요. 2심이에요.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이 있는데 1심에서 실형을 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이제 벌금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만약에 이번이 2심이다. 그러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갑작스럽게 들어간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사는 선처해줬는데 검사가 항소를 해서 2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해서 법정구속 가지고 있어요. 실형을 선고하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3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3심에 이제 상고를 해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3심으로 대법원을 가서서 이제 만약에 집행유예 벌금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상은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또 영상을 통해서 이제 상고를 할까 말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형의 경중은 따지지 않습니다. 법에서 막아놨어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면 대법원에서 심사 자체를 못하도록 법에서 막아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0년 이상 받은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이상. 그래서 대부분의 음주 사건은 통상 뭐 한 1년, 2년 그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즉 이것이 무거워서 판사는 형을 줄여주세요. 아니면은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꿔주세요. 벌금을 바꿔주세요. 라는 것은 대법원 상고 이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면 상고를 통해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바꿀 가능성은 사실상 법적으로 좀 막혀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또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에 맞는 제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